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너무나 안 좋은 바이러스가 유행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차를 바이러스부터 좀 보호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보자 라는 차원의 영상을 여러분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실천해보자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영상에는 저만의 뇌피셜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여러 전문가의 소견과 각 나라의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어떻게 차를 관리해야 최선의 방법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봤고,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도 잘 봐주시고, 또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 관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차는 크게 외관과 내부가 있잖아요. 특히 외부 같은 경우는 별로 바이러스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일단 외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부 같은 경우는 내부보다 어떻게 보면 환기도 잘 되고 또 차량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차 외부에 사용되는 물질은 쇠, 알루미늄, 플라스틱, 간혹가다 비닐 같은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특히 랩핑된 차는. 그리고 고무, 유리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합성 섬유, 스테인레스 같은 것들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세차를 통해서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차할 때나 주행할 때 뒷범퍼에는 아니면 뒷트렁크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주행할 때 뒤에 항상 그 먼지가 와류 형상 때문에 뒤에 트렁크나 범퍼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평소에 트렁크에서 옷에 묻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서 다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릴 때도 트렁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옷이 닿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확률이 낮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주행 중에 앞차에서 비말 같은 것이 날아와서 유리 같은 데 붙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창밖으로 침을 뱉는 운전자도 가끔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차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때는 유리를 열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유리를 좀 열고 싶다 하면은 마른 날보다는 비 오는 날에 비가 들이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열어놓고 다니는 게 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는 좀 더 입구에 가깝게 되는 것보다는 더 먼 곳에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은 없고 차만 있으니까 그때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막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고개 숙이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런 비말들이 차 손잡이에 묻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차를 타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더 걷는다는 심정으로 차를 더 멀리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이 부분은 차 내부에도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차를 사람이 많은 곳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 항상 소독제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내릴 때, 특히 탈 때 손잡이를 소독제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소독제는 손잡이도 닦고 실내에 타서 핸들 여러 가지 손이 자주 가는 부분을 닦아주는 것도 좋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같은 경우는 그 바닥 매트가 있죠. 일반 바닥 매트는 대부분 천이나 합성 섬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또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깔끔히 유지하기 위해서 고무 매트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발 바닥에 바이러스가 묻은 채로 차에 타면 차의 매트에 닿게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고, 차를 탈 때마다 발바닥을 매트에 대기 전에 소독제로 신발 바닥을 닦아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바닥뿐만 아니라 신발 윗부분도 닦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핸들 같은 손이 자주 닿는 곳, 좀 전에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독제로 살살 문지르듯이 닦아주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 형태의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튀어나가서 다시 공중의 비말 형태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닦아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닦은 다음에 그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마르면서 세균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닦아야 될 부분은 핸들, 기어 시프트, 오디오나 공조 컨트롤의 어떤 스위치류, 그리고 터치 모니터일 경우는 모니터 전체, 그리고 창문 스위치, 도어 손잡이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게 좋고, 만약에 차를 같이 타는 동반자가 있다면 소독제를 직접 건네서 직접 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 달라서 손이 닿는 부분을 좀 깨끗이 닦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나 직접 대신 닦아줘야 될 부분이 동반자로 타게 된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한번 닦고 타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내부에서 공조 컨트롤을 운영하는 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행 중에 공기순환 모드를 실내 순환 모드로 해놓는 게 좋은데, 만약 주위에 차가 많이 없거나 특히 앞차가 멀리 있거나 없는 경우는 잠시 외기 모드로 돌려놓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확률상 낮은 문제일 수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 좋은 공기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차를 나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운전할 때 어떤 부분을 소독하는 게 좋냐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침이 상당히 많이 튀어요. 그 침이 핸들 앞부분이나 계기판까지, 아니면 대시보드까지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내가 운전할 경우는 항상 소독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닦고 운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상황별로 차에서 어떻게 물건들을 관리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을 보고 그 장을 본 것을 짐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장을 본다는 거는 그 물건 자체가 여러 사람이 있던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묻어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웬만하면 장을 다 본 다음에 그 장 본 것을 트렁크에 가져와서, 트렁크에 그냥 직접 싣지 않고 평소에 트렁크에 큰 플라스틱 박스, 근데 뚜껑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빈 박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장 본 것을 바로 그 박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집으로 향하는 게 좋아요. 집에 도착한 다음에는 플라스틱 박스 통째로 다 트렁크에서 뺀 다음에, 특히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베란다로 바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일반 마당이나 외부가 있는 집이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베란다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물건들을 소독제로 닦아가지고 집 안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그 물건 자체가 박스나 아니면 포장지로 쌓여있는 것이라면 그 박스나 포장지는 버리고 알맹이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장을 볼 때도 최대한 안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을 본 물건을 최대한 내 손이 닿지 않게 집 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 장갑을 끼든다거나,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밖에서 사용되었던 물건은 집 안으로 가져 들어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간혹 택배 박스를 또 트렁크에 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박스면 박스는 외부에서 다 빼고 별도 분리수거함에 먼저 넣고 알맹이만 트렁크에 넣는 것을 권장드려요. 박스에도 그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셀프 세차나 자동 세차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주행하면 더러운 물질들은 뒷 범퍼나 트렁크 쪽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 앞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멋져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트렁크나 뒷범퍼 부분을 잘 닦아서, 혹시나 내가 지나갈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범퍼에 있는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나가지 않을 수 있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탑승객을 차에 태워야 될 때예요. 자, 이때는 손소독제를 항상 준비해서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빨리 권하는 게 좋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손으로 그 도어 손잡이를 잡기 전에 소독제를 빨리 권해서 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한테 권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간혹 안 친하거나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한 관계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빨리 그 손소독제를 권해서 손소독부터 하게 하는 게 서로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외투를 입고 막 돌아다닌 다음에 차를 다시 타야 될 때, 그때는 차에 타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외투를 약간 뒤집는 형태로 제가 아까 항상 넣고 다니라는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외투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보통 옷에 묻은 비말 같은 경우는 3-4시간 정도 되면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 시간 동안은 그 박스 안에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차에서 내려서 다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여러 벌의 외투를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좋겠죠. 이건 충분히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하고 많이 얘기할 때 그 비말이 옷에 가장 많이 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부분은 북미 쪽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의 집들은 보통 차고하고 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경우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를 웬만하면 밖에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물론 동네 보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건은. 하지만 웬만큼 괜찮은 주택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 문을 잘 잠그고
그리고 차를 외부에 주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아무래도 여러 곳에서 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서 그래도 좋은 공기에, 좀 깨끗한 공기에 주차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7번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유아용 카시트 중에 천으로 된 시트들은 웬만하면 다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자주 세척해서 애들이 그 부분에 손을 대고 뭐 빨고 이래도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해서 아이들 건강을 좀 지켜주는 것도 좋고, 때로는 유아용 카시트가 가죽이나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아용 소독제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유아용 소독제로 깨끗이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지켜주시면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계속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듯해요. 물론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좀 더 깔끔을 떠는 게 유난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행동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키기 위해선 차에 반드시 2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손 소독제, 또 하나는 표면을 닦기 위한 소독제. 이 2개는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금방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구독자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께 저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좀 보답할 수 있는 한국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이 차 리뷰를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무조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을 지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편안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